자, 그럼 한겨레 신문은 왜 오늘까지 계속해서 윤중천과 윤석열은 친했고 별장에서 접대가 있었고 오히려 과거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진상조사도 안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박정현 대변인. 지금 보면 과거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건에 딱 보면 최초의 어떤 보도를 통해서 최동욱 총장한테 혼외자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고 그 이후에 이게 본인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사실관계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그 총장에게서 물러나죠. 그때도 그 정권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최동욱 총장이 그 정권과 뜻이 다르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딱 지금과 똑같은 그 의혹을 갖다 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매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손으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 총대를 메고 강단 있게 나가는 걸 보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흠집내서 옷을 벗겨야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추론을 충분히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런 보도들이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다 가설입니다만 조금 이상한 걸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림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그냥 가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면담 보고서에 저런 내용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는 또 거기 몇 페이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과연 최종적인 보고서도 아니고 저 면담 보고서를 어떻게 한겨레가 입수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연 취재 기자가 얼마나 그러면은 그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모든 서류를 확인을 했었을까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보통 주간지가 목요일 날 기사가 마감이 되고 이제 제본에서 토요일 오후 늦게나 일요일 아침에서 이제 배포가 됩니다. 목요일 날 기사 털고 그다음에 저녁에 한겨레가 그거를 해서 금요일자 신문에 내고 다음 날 아침에 해당 기자가 또 아침 일찍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뭔가를 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딱 짜맞추듯이 돌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면에서 조국 장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뭔가 혹은 딴 데서 뭔가가 일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얘기 안 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또 의심. 또 하나 저희는 지금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당일날 청와대도 굉장히 접근으로 논란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과연 검증 당시에 이 건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청와대에 물어봤는데 청와대는 끝내 답을 하지 않았어요. 청와대가 끝내 침묵하고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청와대 그 답을 했던 관계자도 이게 없다고 민정에 확인하면 되는데 왜 굳이 확인 안 하고 여태 그 논란을 끌어왔을까? 이런 몇 가지 대목들 쭉 보면 이게 무언가 윤석열 총장을 흠집내고 윤석열 총장을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뭔가 누가 그림을 그렸다라는 가설도 어느 부분은 성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조금 전에 기사 의혹을 흘린 사람, 기사를 쓴 사람, 의혹을 흘린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박정하 대변인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거 누가 그린 거다라는 개인적 의심해 주셨고 정치현 의원님은 검사에도 있었고 청와대에도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그 기자가 그냥 개인적으로 취재해서 그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설계했다. 윤석열 옷 벗겨라. 어쨌든 한겨레 신문사 내부에서 그 기자들이 젊은 기자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또 실제 성명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한겨레에서 보도한 게 뭐 있냐. 우리는 왜 여기 입 다물고 있냐. 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한겨레가 이걸 특종을 했는데 저는, 금요일 날 일면 톱으로 나온 그 기사의 제목이 따옴표로 돼가지고 윤석열도 별장 접대 받았다. 그리고 그 밑에 검찰이 그 윤중천의 의혹을 덮어. 이렇게 두 줄로 나와 있는 걸로 봤어요. 근데 처음에 그 기사를 봤을 때 제 머리에 딱 넘은 거는 윤석열도 그러면 그 별장 가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거네? 이것만 남더라고요. 그런 인상이 남죠. 예, 윤중천 별장 접대 그러면 김학의 그 잔영이 너무 예. 세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미지가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 사람 저 진술로 그 근처도 안 갔다 뭐 증거 없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프레임이 전환이 되면서 아니 그 저 별장에 갔다 안 갔다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결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왜 이거를 이런 게 있었는데 검찰이 이 조사조차 안 하냐 이거 왜 덮었냐 니네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거다라고 프레임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효과는 성접대 받은 것 같다라는 잔영을 계속 남기면서 검찰의 그 제 식구 감싸기 이걸 계속 문제 삼고 늘어지는 그래서 이 논란을 이어가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뭐 어떤 사람은 보고서에서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저 안 나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고 이게 뭔가 모호하잖아요. 모호하다. 짜증나잖아요. 짜증난다. 예, 그러니까 빨리 좀 이것도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할 땐가 난 모르겠습니다. 이거 근데 청와대 계셨으니까 네. 뭐 천정부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거 누가 설계하기로 마음 먹고 설계하면 설계가 돼요? 어쨌든 서부지검에 고소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니까 그 저 통화내역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다 보겠죠. 예. 그 설계 관련해서는 최동욱 총장의 최동이란다. 그 윤석열 총장의 고소장 내용을 보면 좀 재밌는 면이 있어요. 단순히 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기자 말고 보도에 관여된 자까지 고소를 해버렸거든요. 관여된 자 이게 예.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예. 단순히 이렇게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쓴 하회영 기자는 물론이고 이 기자에게 누군가 자료를 제공했었구나. 지금 아까 박정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최종 보고서, 면담 보고서까지 누가 인용했다는 걸 보면 이게 유출된 것 같다. 그럼 이 기사에 관여한 사람들, 자료를 유출한 사람들까지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정말 이것이 누가 설계를 제대로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단순히 제보해서 자료를 제시했던 것인지까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좀 치밀하게 들어간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앞서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겨레 신문의 태세 전환을 보면은 팩트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접대가 있었다. 검찰이 덮었다고 했다가 접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걸 검찰이 덮었다라는 게 방점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1, 2차 수사기록, 검찰 수사기록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었고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윤중천을 면담할 당시에 윤석열도 왔었나 그 한 문장에 대해서는 수사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서 수사 필요성 얘기를 안 했었던 건데 그걸 검찰이 덮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보도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한겨레 신문의 태세 전환을 할 정도로 팩트가 상당히 미약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기사의 작성에 관여한 자까지 해서 정말 누가 설계했는지는 알아내겠다. 두 점이 아마 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선 검사들은요. 박근혜 정부 당시 최동욱 총장의 혼외자 논란을 보는 것 같다. 윤 총장 끌어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 전 총장 때와 비슷한 수순이지만 무리수다라고 얘기를 하며 당시 법무부가 감찰 나섰듯 이번에도 검찰 상대 수사나 감찰을 법무부가 시도해보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김변 박사님, 네. 목적은 여기 있었다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법무부가 자 봐, 윤 총장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법무부가 한번 감찰 나서 볼게. 조 장관이 윤석열 총장 감찰하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면 이런 의도가 있었겠다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위를 돌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었고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에 충분하게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참 헛헛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언론이 뭔가 사실관계가 아닌 무리한 정치적인 공작이 된 의혹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된 윤 총장의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